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영어 공부법 특강을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네 번째 주자로 여러분과 영어 공부법 특강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앞에 정말 훌륭한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영어 공부에 대한 이런저런 훌륭한 조언들을 많이 전해주셔서 제가 감히 여기에 어떤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오래도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든 것이 그래도 내가 교실에서 우리 학생들이랑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생활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점 때문에 영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점 때문에들 힘들어 하는구나 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께서 영어 공부에 대한 큰 그림, 빅픽처를 전해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로 right now, right here, 지금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시작하실 수 있는 손에 잡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인 small step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수험생들이라면 어떤 시험을 위해 영어를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제들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하는 시간은요, 같이 많이들 가지고 있는 영어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조금 구체적인 사례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는 맛을 보여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영어 고민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영어가 정말 힘들어요. 왜? 이렇게 물어보면 단어는 분명히 하나인데요. 뜻이 너무나 여러 개라서 이거 암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또 문맥 속에서 글 속에서 이 단어를 보았을 때 이게 대체 무슨 뜻으로 쓰인 거야? 바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단어 중에 charge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요, 비난이란 뜻도 있고요, 충전하다란 뜻도 있더라고요. 전혀 별개의 뜻을 어떻게 한 단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 공부라는 게 사실 그렇게 괴롭고 힘든 것만이 아니다. 요것도 요령이 있다라는 걸 이제 저랑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이 하나 보이죠? 나무 그림인데 위쪽을 보시면 가지가 정말 무성하게 뻗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래로 시선을 돌려보면 하나의 몸통,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의어도 우리가 얼핏 봤을 때에는 이런저런 서로 연관도 없는 많은 뜻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하나의 뿌리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러 가지 의미를 꿰뚫는 그 하나의 원리를 찾으면 괴로운 암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마치 이게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굉장히 재미있고 가뿐하게 영어 단어를 공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로만 설명하면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 나가라는 건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바로 이겁니다 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함께할 첫 번째 단어가 charge란 단어인데 이제껏 우리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일단 사전에 펴서 이 많은 뜻들을 다 노트에 적었죠. 한 장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이 양면에 담아야 될 정도로 의미가 이렇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영어 쓰고 한글 쓰고 영어 쓰고 한글 쓰고 하면서 정말 괴로워하며 암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네. 나는 정말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원어민인들 우리보다 그렇게 암기력이 뛰어나서 한 단어 안에 이렇게 저렇게 다 다른 의미를 담았을까?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원리가 숨어 있어요. charge란 단어는요, 이 전차 그림을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이 고대 시대의 전차에 무언가 무기나 짐 같은 거를 싣는 그림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 전차에 짐을 싣는 그림, 그것이 이 charge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뿌리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셨어요? 자, 그럼 예전에는 지금 사회보다 좀 덜 안정되고 전쟁이 많은 시대였잖아요. 그럼 전차에다가 물건을 싣고 조금 더 나아가서 무기를 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막 달려서 아마
습격을 하고 돌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찰즈의 의미 중에 습격이나 돌격이란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사회가 조금 더 다면화되고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우리 누군가에게 이렇게 짐을 실어서 짐을 지워질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쵸? 야, 오늘은 네가 내는 거지? 아, 네가 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동시에 어떤 의미가 생겼어요? 요금이라는 의미가 생긴 겁니다. 습격과 요금이 전혀 별개 같지만 누군가에게 짐을 지운다, 짐을 싣고 달리거나 혹은 돈으로 짐을 지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하나의 뿌리에서 왔구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지금은 이제 법치 사회잖아요. 법으로 모든 걸 다스린다고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했네 라고 그 사람에게 짐을 지우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 사람을 법적으로 고소, 고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법적으로 짐을 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판사가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하는 걸 우리 기소라고 하고 혹은 저 사람이 잘못했네요 제가 이야기하면 고발하는 것이 될 테니까 이 charge란 단어에 기소, 고발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추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마차에다가 짐을 이렇게 실는 게 charge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잘못이야. 이렇게 짐을 딱 지워버리는 거, 그게 바로 비난이죠. 그래서 비난이란 뜻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상상해보면 아름다운 풍경은 아니지만 우리 식당에 가서 뭔가 이렇게 좀 언쟁이 났을 때 여기 주인 나오라 그래, 사장 나오라 그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책임자 나오라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책임자라는 사람은 뭔가 책임질 일, 비난할 일이 생기면 내가 다 짊어지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charge란 단어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책임이라는 의미까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잘 연결을 지었는데 이 마지막 의미가 어떤 뜻일까? 전하란 뜻이 있어요. 배야 이럴 때 그 전하가 아니고 우리 왜 어떤 물체에 정전기가 실려 있는 거 그걸 전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전하라는 의미가 여기선 그런 뜻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 맞다. 어떤 물체에 정전기를 실어 두었구나. 그래서 전하라는 의미가 charge 안에 들어가는구나. 자, 이렇게 이제 명사에 해당하는 뜻을 이 뿌리에서부터 쭉 여러분이 펼쳐 보셨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동사로 파생되는 건요. 그렇게 고민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하다만 붙이면 동사 되는 거 아닙니까? 습격? 습격하다, 돌격하다. 요금? 저 사람이 돈 내라고 요금을 청구하다. 그 다음에 기소, 고발에도 역시 하다가 붙으면 기소하다, 고발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비난이요. 그쵸? 비난하다. 책임, 누군가에게 책임을 맡기다. 임무를 맡기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전화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제 휴대전화에다 전선을 딱 꼽아가지고 그 전화가 딱 실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충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시 충전하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금이랑 충전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한 단어였던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다의어 공부법이고 이 뿌리의 이미지에서부터 단어의 의미를 펼쳐나가는 식의 공부법이에요. 자, 그런데 아마 저거 charge만 되는 거 아니야? 다른 단어도 저게 과연 이렇게 적용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드실까 봐 많은 수험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어휘 한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 이제 command란 단어가 있는데 이 command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뿌리에 해당하는 이미지는 바로 요 그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휘봉을 들고 이렇게 이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command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구나. 그럼 머릿속에 이렇게 넣고 나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뭐 하겠어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이제 명령하는 모습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이제 커맨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명령이란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단어가 생겨나던 시절, 더 예전에 전쟁이 많던 시절을 생각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명령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아마 누구였을 거예요? 지휘관, 장군 이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휘하고 통솔하고 하는 것도 역시 커맨드예요. 그래서 명령이란 뜻에서 여러분이 지휘 통솔까지는 아마 쉽게 뿌리에서 이렇게 파생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와 이게 이 뜻이 무슨 상관이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사력이란 단어예요. 명령이랑 지휘 통솔은 얼추 우리가 이렇게 엮어서 기억할 수 있는데 언어 구사력, 제가 이렇게 말을 술술술술 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이제 구사력이라고 하잖아요. 구사력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 마음대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구사력이라는 것이 커맨드란 단어가 뜻을 가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동사로 파생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랬잖아요. 하다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명령, 그럼 명령하다. 그다음에 지휘 통솔, 그럼 어떻게 돼요? 지휘 통솔하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사실 이 단어는 조금 하다 의미를 되짚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미까지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받다. 자, 실제로 우리 수험생들이 봤던 시험에 이 커맨드가 받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서 출제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참 오답률이 높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커맨드 열심히 외운 친구들이 명령하다라는 뜻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얘가 받다라는 의미도 있어? 이제 이렇게 다의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몰라서 그래서 상당히 오답률이 높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얘가 왜 받다라는 의미가 있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지휘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제게 관심을 주겠죠. 그래서 내가 응당 받아야 될 어떤 관심, 주의 이런 것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커맨드란 단어가 쓰이게 되는 거고요. 또 지금은 제가 이 그림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얹어두었지만 저기에 멋진 성? 아니면 건물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절벽 위에 멋진 성이 하나 지어져서 그 성이 이렇게 이제 아래 경치를 내다본다. 그것도 사실 이것과 상당히 흡사한 이미지죠. 그래서 어떤 경치가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도 역시 커맨드란 단어로 여러분이 다 해결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뿌리를 통해서 의미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는지를 찾았다고요? 자, 아마 저의 여기 이야기까지 들으면 그래요. 뿌리 찾아서 공부하는 거 참 좋네요. 근데 제가 뿌리를 어떻게 찾죠? 아마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요즘 시중에 이런 이미지, 뿌리에서 단어가 어떻게 파생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좋은 교재들도 참 많고요. 여러분이 진짜 딱 1분만 투자해서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셔도 바로 이 다의어를 뿌리에서부터 어떻게 파생되었는지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준 블로그, 웹 문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무작정 외우려고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뿌리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제 다른 노력을 덧붙이지 않아도 우리가 스토리를 가지고 쭉 꿰뚫었기 때문에 사실 기억은 상당히 오래 가고 제가 장담하건대 한 일주일 지나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단어 뜻을 물어보면 여러분이 한 80% 정도는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려면 굳히기 단계가 들어가면 더 좋아요. 이 굳히기 단계라는 거는 그래 이제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럼 실제로는 이렇게 쓰이는구나. 실제 쓰임까지 같이 연결지어서 알아보는 거죠. 이때 가장 좋은 도구는 바로 사전이에요. 사전. 요즘은 이 온라인 사전들도요, 굉장히 많은 예문들과 소위 이야기하는 컬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얘는 짝꿍으로 얘랑 같이 다녀요 라는 그 단어의 묶음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꺼번에 공부해 두지 않으면 둘 다 각각의 의미는 맞는데 짝지었을 때 어색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사전을 활용해서 단어의 의미를 딱 굳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복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Free of charge라고 했을 때 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담을 지우는 가장 좋은 방법, 그쵸, 요금이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free of charge는 요금이 무료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더 볼까요? 사전에 봤더니 drop the charges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드라마 이런 거 시청해도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법정 드라마 이런 거에서 drop the charges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drop이 진짜 물건을 뚝 떨어뜨리는 것도 drop이지만 중간에 뭔가 이렇게 포기하고 그만두는 게 drop이거든요. 그러면 뭐를 이렇게 취소하고 거두는 걸까? 법치사회에서의 charge는 어떤 거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법적으로 저 사람 잘못이에요. 기소 고발이었죠. 그래서 고발했던 것을 취소하는 것, 그런 걸 drop the charge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또 charges of political bias라고 했을 때 이제 political bias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정치적 편견. 자, 그러면 이때 charge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 사람 정치적 편견이 있어 라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 그렇죠. 비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편견이 있다라는 비난, 이걸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해볼까요? 우리 이거 중학교 때 열심히 암기했어요. take charge of, take charge of. 근데 사실은 암기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charge가 가지고 있는 뜻 중에 뭐가 있었어요? 그쵸, 비난. 여기 책임자 나오라 그래. 책임이라는 의미가 있었죠. take는 갖는 거니까 내가 책임을 갖는다, 책임을 지다, 책임지다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농장을 책임지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또요? 자, 요 의미가 좀 어려웠어요. positive charge, negative charge 했을 때 어떤 뜻? 물체 정전기를 실으면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전하네, 음전하네 라고 했을 때 요렇게 표현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던 의미인데 이제 뿌리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emotional charge는 어떤 걸까요? charge가 예전에 전차에 짐을 싣고 막 습격하고 달려가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감정적으로 나에게 막 이렇게 어떤 감정이 charge, 습격, 돌격하듯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흥분이나 감동 같은 것을 emotional charge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몰라도 알 수 있는 방법, 뿌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우리 기왕 오늘 2개 예시로 공부했으니까 확실하게 챙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커맨드까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커맨드도 to command is meant to retreat. retreat이 이제 후퇴하는 건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뿌리의 이미지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죠. 지휘하고 통솔하고 명령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에게 후퇴하라 라는 명령을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 의미 때문에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commander attention 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쵸. 이때 큰 커맨드가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응당 받아야 될 어떤 관심 같은 걸 받다, 이런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받다란 뜻으로 쓰인 거고요. command a fine view, 이 표현도 정말 많이 쓰이는데 특히 여행 브로셔 같은 데에 봐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멋진 경치를 명령하다, 그게 아니었잖아요. 높은 곳에서 한눈에 내려다보는 것. 그래서 멋진 경치가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은 아주 구체적인 사례 2개의 charge와 command를 통해서 설명해 드렸듯이 다의어 공부라는 게 결코 괴롭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 문맥 보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확장된 거니까 그 뿌리를 기억하면 된다. 거기다가 사전을 통해서 용례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정말 완벽하게 내 것이 된 거다. 이런 다이어 고민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저랑 이렇게 공부법 저거 참 좋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작은 과제를 하나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bold라는 정말 자주 쓰이는 다의어인데요. 여러분이 나름의 노력으로 이 bold란 단어는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어 있구나 라는 것까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서 다이어 학습법을 확실하게 익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